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고, 여기서 단원은 이제 너네가 크게 고등 올라와서 오늘 배울 순열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거기에 앞서서 경우의 수 먼저 해볼 거야. 그럼 경우의 수란 뭐냐면 직접 너네가 세면 되는데, 이 내용은 중2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나오는 거죠. 뭐 가볼게.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 있어? 뒷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거 세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주사위 한 개 던져볼게요. 얘 몇 가지 나올까? 6가지. 왜? 1부터 6까지 다 세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간 섞어서 내는 건데, 만약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 나올까? 8가지. 그러면 2 더하기 6이네요. 좋은 접근입니다. 또 두 번째 12가지. 얘는 2 곱하기 6이겠죠? 맞아. 경우의 수는 그냥 경우를 이렇게 구하는 건 맞아. 너네가 뭐 주사위 한 개 던지면 직접 세야 되고, 동전 한 개도 직접 생각을 한 거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두 가지로. 그 경우를 합하거나 곱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크게 무슨 법칙? 합법칙. 두 번째 곱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곱하거나 더하기 할 건데, 지금 답은 곱하기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가 뭐 나올 수 있어? 1에서 6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를 몇 가지로 보는 거야? 앞 1, 앞 2, 앞 6, 6가지 되겠죠. 근데 또 동전이 뭐 나올 수 있어? 뒷면일 때도 있겠지. 그럼 뒷면일 때도 몇 개 나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6개 나오겠죠. 6, 6이야. 그래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랑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 한 겁니까? 곱하기 한 겁니다. 곱법칙. 오케이? 그럼 쌤이랑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합하거나 곱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약간 외워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냐면은 곱법칙은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기 할 겁니다. 동시에라는 말. 쌤이 약간 빼놨거든요?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동시에. 그럼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너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딱 동시에 처음 들어보면 무슨 의미 같아? 딱 봤을 때 말 그대로 한 손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져야만 이 문장에 맞는 뜻 같죠? 동시에라는 말 맞습니까? 근데 이 순량과 조합, 이 수학에서 동시에는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꼭 두 개를 한꺼번에 안 던져도 돼. 어떻게 던져도 돼?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져도 돼. 그래도 동시에로 해석할 거야.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분홍색이랑 주황색을 동시에 던지는 건 이렇게 던지는 게, 이것도 던지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한 개 던지고 한 개 던져도 동시에 해석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동시에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란 말이 나오면은 곱하기 외워도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어. 그럼 딱 처음 들었을 때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아까 한 것처럼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문제를 해석해서 어디까지 유출할 거냐? 곱법칙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문장 말이 얘랑 또 매칭이 되나 혹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도 던지고 얘도 던지는 걸 동시에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문제가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져라. 문제 말 됐습니까? 얘도 곱법칙으로 해석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문장을 해서 이런 문맥 상이면은 뭐 할 겁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 할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까지 해석해 주세요. 한 가지 일. 왜?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 던지는 거 한 가지 일이지 않아? 맞아? 어차피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져야 되잖아. 한 가지 맞습니까? 이럴 때도 뭐 할 거야? 곱법칙 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자. 이런 곱법칙 예시에서 이제 뭐가 있냐?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이제 위에 거 배우면서 또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궁금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서울에서 바로는 못 가고 대전을 들른대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은 하나, 둘, 세 가지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어. 그럼 문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라고 그게 문제야. 그게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지금은 곱법칙밖에 안 배웠고 방금 말하는 문제에서 동시에란 말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뭐냐? 얼마? 12가지? 혹시 왜? 한 가지? 오, 좋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한 가지 일이니까 곱하기 맞고요. 부산까지 가려면은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맞죠? 이 두 가지 문맥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뭐 할 거야? 곱하기 12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 좋은데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는 13가지. 무슨 차이점이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맞습니까? 왜? 서울에서 대전 들렸다가 부산 가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부산 바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이런 게랑은 다른 일이 아니야? 다리토로 가는 거랑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랑 뭐 버스 타고 가는 거랑 아예 다른 일이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 한 가지 일이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경우의 수 문제는 문제가 워낙 많아서 뒤에 풀면서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이런 개념적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엄청 꼬지 않은 이상 동시에 나오면 곱하기 때려버리면 되고 없으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줘야 돼. 알겠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법칙 배운 겁니다. 곱하기. 그럼 두 번째 합은 뭐냐면은 이런 동시에처럼 또 많이 나오는 이제 문맥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얘는 또는 많이 나옵니다. 또는. 그럼 또는은 딱 들어보니까 제일 최근에 많이 배운 게 뭐 있어? 또는 하면 뭐 떠올라? 집합에서 합집합 맞습니까? 그쪽이랑 좀 연관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봐요. 일단 기본적인 예시하고 또 추가적인 거 알려줄게. 선생님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어. 뭐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 쌤이 뽑을 거거든? 근데 어떤 카드를 뽑을 거냐면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카드를 뽑겠습니다. 그럼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가 문제인 거예요. 몇 가지인가요? 6가지? 왜? 혹시 2의 배수 몇 가지죠? 응? 5가지죠? 2, 4, 6, 8, 10이니까. 혹시 7의 배수는? 한 가지. 혜준이 이거 더 했네? 더 해야죠. 선생님 바로 뭐라고 했어? 또는 나오면 합법칙 쓰고 했잖아. 맞아. 그럼 잘 봐. 또는 나오면 항상 더하긴 하긴 할 텐데 또 항상 더하면 조금 약간 낚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법칙은 쌤이랑 이 규칙만 지켜주면 되는데 뭐 할 거냐면 좀 나눠서 풀 겁니다. 분류해서. 근데 이 분류를 할 때는 꼭 항상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 그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안 이쁘네.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빠짐없이라는 거는 놓치는 부분,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죠? 그럼 나와서 풀어도 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잘 구했어. 2의 배수 5개 구하고 7의 배수 구하고 또는 에서 더 있는데 혹시 이렇게 분류 법칙을 보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2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건 있긴 있지만 뭐 14나 28이 있지만 여기에는 없잖아. 그럼 얘 만족한 거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빠짐없이 샜나요? 놓친 거가 없지. 내가 4개 아니었잖아. 5개 썼죠? 빠짐없이 샜죠? 그럼 된 거야. 그럼 그냥 5 더하기 1 해버리면 돼. 그럼 6개 끝.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5의 배수 가지고 가볼게. 앞에 거, 잠깐만. 앞에 거 수정할까? 하지 말자, 그냥. 2의 배수 가보자. 몇 개 있죠? 5개. 5의 배수는 2개. 더하면 7개. 답은 7개 맞지, 한서가? 아니야. 왜? 그렇지, 동시에 틀렸죠. 만약에 4개로 샀어. 일단 얘는 분류도 어긋난 거지. 왜? 아까 2배수가 5개 났으니까 빠짐없이 못 쓴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세미나 이제 우리 반, 뭐, 학교가 어딘지 알겠지만, 학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까먹어가지고. 우리 반 아산고 학생이 있죠? 몇 명 있지? 2명. 우리 빠지네. 아, 한 명 빠졌구나. 진주 오늘 못 왔는데, 넣겠습니다, 먼저. 한우고 1명. 온여고 3명 있죠? 끝. 우리 반 인원 조사했는데 분류해서 풀었어. 끝. 몇 명이야? 6명. 답 맞아? 틀렸지. 얘는 무조건 맞는 말 맞죠? 왜? 이게 남고 제외하고 여고긴 하지만 한울고이면서 온여고일 수는 없잖아. 동시에 얘는 맞아. 빠짐없이가 틀렸지, 쌤은. 뭐 배웠어? 유하고 뺐잖아. 그러니까 이 2가지 규칙만 지켜주면은 분류해서 풀 수 있어. 이게 합법칙.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버리면 돼? 다 더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합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2가지 법칙. 법칙. 합이랑 곱이 있는데 곱은 동시에만 나오면 곱하기 해주면 되고요. 동시에 말이 없을 때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합법칙은 또는 나오면은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류 얘를 이용해서 풀 건데, 분류하는 규칙을 지키려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 빠짐없이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합쳐볼게요. 잘 봐. 혜준이 밥 먹고 왔나요 지금? 석식 안 먹었어? 그러면 나 쉬는 시간에 쌤이 카드를 줄게. 편의점 갔다 와서 라면이랑 김밥을 사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먹을 거. 오케이? 컵라면 사올 건데 좋아하는 라면 뭐 있습니까 혹시? 걸을게. 뭐 있죠? 좋아하는 라면? 컵라면 안 사면 있나 근데? 큰 컵은 없지 않아? 그럼 뭐야? 컵라면으로 가자. 컵라면으로. 먹기 쉬우니까.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컵라면. 자주 먹는 거? 튀김 우동? 좋지. 한석이는? 신라면. 한 개만 더 받아볼까?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재현이 좋아하는 거 뭐 있나요? 제일 최근에 먹었던 라면 아니면 종류. 집에 자주 있는 거 없어? 진라면 갈게요. 그럼 이제 라면이랑 뭐 같이 먹을까? 김밥 같이 먹겠습니다. 삼각김밥. 오케이? 아는 거 대주세요. 참치마요 좋죠. 또? 응? 더 좋지. 또? 김치볶음밥 좋지. 하나 더 해볼까? 이제 개수 맞으니까. 3, 3면 좀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볼게. 김치볶음밥 나오면 또 뭐 나와야 돼? 그렇지, 통했어. 이 종류가 총 3개, 4개 있는데 쌤이 카드 준다고 했죠? 혜준이한테? 그러면 한번 내가 어떻게 사오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쌤이 라면 또는 김밥 사라고 했어. 그럼 너가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왜? 라면 몇 가지? 3가지. 김밥 몇 가지? 4가지. 또는 이네 더한 거야. 오.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종류 중에 빠진 거 없잖아. 맞습니다. 그럼 잘 봐. 동시라는 게 말이 되나? 혹시 라면이나 김밥이 동시 나와? 걔보다는 얘를 한번 가볼까요? 라면도 사오고 김밥도 사와. 어때 얘네? 몇 가지? 얘는 12가지 같지. 왜? 라면도 사와야 되고 김밥도 사오려면은 튀김우동 참치마요 사올 수 있고 튀김우동 스팸마요 사올 수 있고 진라면 전두비벼 사올 수 있고 3가지, 4가지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야? 문제에서 그냥 이런 말 가지고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만 딱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뭐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따졌을 때 합법칙 아니면 곱법칙입니다. 알겠죠? 이게 경우의 수 라인이고요. 중2 때 배웠던 내용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금 뭐 유형이 심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서 어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이랑 곱 기억해주면 되고 푸는 방법 좀만 기억해줘.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랑 뒤에 배울 순열은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907번부터 봅시다. 지금 쌤이랑 책 영상 앞에 봐주세요. 서로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서로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는 거 12가지. 근데 동시에네? 곱하기. 왜?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 있을 때 이게 뭐 나올 수 있어? 1부터 6. 얘 뭐 나올 수 있어? 1부터 6. 그럼 뭐야? 1, 1, 1, 2, 1, 6, 뭐 2, 1, 6, 6, 6가지, 6가지 곱하면 36가지. 오케이? 문제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열이 5 또는 6이고 싶대요. 그러면은 쌤이 첫 번째 눈은 A라고 두고 두 번째 눈은 B라고 했을 때 더해서 5 나오고 싶고 더해서 6 나오고 싶대. 뭐 또는 나와 있지만 일단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더해서 5랑 6인 게 종존할 수가 있나? 만들어도 못 만들어. 맞죠? 그래서 합법칙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곱하기가 아니니까. 그럼 더해서 5 나오는 조합 세야 돼. 경우의 수는 노가다라고 하죠, 보통. 그걸 잘하는 사람도 문제 잘 맞출 수 있어. 끈기 있게 푸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푸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직접 다 구해서 맞으면 그냥 맞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뭐 틀도 못해. 쌤이 다 봤을 때 이제 조금 편하게 푸는 방법은 알려주겠지만 그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더해서 5 나오는 건 다 세야겠죠? 쌤도 다 쓸 것 같은데? 더해서 5 나오는 거 뭐 있어? 1, 4부터 4, 1, 9, 7 2, 3 3, 2 몇 가지야? 4가지. 여기서 뭐 헷갈릴 수 있긴 했지만 이렇게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A가 1일 때 B가 4인 거랑 A가 4일 때 B가 1인 거니까. 오케이? 더해서 6 나오는 거 뭐 있을까요? 뭐부터? 3, 3부터? 여기를 작은 숫자부터 채우는 게 아마 놓친 부분이 없을 거야. 1, 5부터 넣을게요. 그러면 쭉 내려갈 거니까 2, 4 쭉 써보자. 3, 3, 4, 1, 4, 2, 5, 1까지 몇 개입니까? 5개.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괜찮죠? 괜히 지웠네. 그 다음에 910번 볼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구해달래요. 4의 배수 몇 개 나올 거야, 얘들아? 1부터 100까지. 100을 4로 나눠주면 돼요. 25. 4부터 100까지 25개 있습니다. 6의 배수는요, 100을 또 6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몫이 16이거든? 96. 그래서 16개. 됐어? 답 몇 개야? 41개. 5번. 안 되죠? 왜요? 동시에 일어난 게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 그러면 분류가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냥 너네가 두 번 센 걸 빼주셔야 돼. 그럼 4의 배수랑 6의 배수 중에서 공통은 뭐의 배수죠? 12의 배수가 두 개 들어가 있죠. 12의 배수 구해서 개수 빼겠습니다. 12. 그러니까 어차피 12의 배수도 똑같이 12의 배수 중에서 100 근처 뭐 있죠? 나눴을 때 24, 36, 48, 60, 72, 84, 96 12 곱하기 8은 96 나오죠? 8개 있어요. 8개 8개 빼주면 돼. 25 더하기 8 해주면 돼. 몇 개입니까? 33개. 솔직히 해도 어때 얘들아? 33개 다 구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풀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 나중에 안 될 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쪽 라인은 그냥 경우의 수 라인이기 때문에 얘들아 아직까지는 뭐 그냥 크게 배운 건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이랑 곱 나누는 거랑 이런 건 그냥 세야 돼. 방법이 없어. 얘들아. X, Y, Z 이 조합이 더해서 8 나와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어디? EX. 그러면 X부터 먼저 채워 넣을 거고요.
자연수 x, y, z니까 x는 1부터 출발해주면 되겠죠. 됐어. 얘는 바이 잡해. x가 1이니까 얼마야? 2인가요? 그럼 쌤은 여기까지 수정해도 돼? 그럼 어때? 아까랑 똑같아. 더해서 6 나오는 거 찾는겨. 뭐 있어? 1호. 기억나네? 몇 개였지? 5개. x가 2일 때 가볼게요. 그 앞에 뭐 채워진 거야? 4 채워줬지. 넘기면 y 더하기 z가 얼마야? 그렇지. 1, 3, 2, 2, 3, 1. 몇 개? 3개. x가 3일 때 6인가요? 넘어가면 2인가요? 1까지. 한 개. 5, 3, 1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9개. 아직까지 괜찮죠? 이런 문제. 너네가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 숫자에 특징이 있어요. 100의 자리는 누구밖에 못 오고 10의 자리는 누구밖에 못 오고 1의 자리는 누구밖에 못 오고. 자, 봐주세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리에는 얘밖에 못 온대. 얘만 와야 된대.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네. 가운데는요? 10의 자리는? 소수. 그러니까 여기 10의 자리라는 거는 0부터 9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은 못 넘어. 2, 3, 5, 7, 4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힌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 끝났어. 뭐래? 이 숫자가 이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가지고 와달래요. 짝수. 그럼 여기 이게 마지막 자리에 누구 들어올 수 있냐? 이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은 누구? 2, 4, 6, 8 4가지? 오, 좋은데요. 답은 그러면 80? 땡. 4를요? 왜요? 아니야. 이건 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 지금 뭐냐면은 2, 3, 5, 7이니까 이렇게도 상관이 없지. 왜? 100의 자리 홀수 맞고 10의 자리 소수 맞으니까 상관없어. 같아도 돼. 그렇지. 5가지죠. 왜? 130 틀린 표현인가? 문제에서 말하는 거? 아니, 100의 자리 홀수 10의 자리 소수. 이 숫자 봤을 때 짝수 맞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인 게 문제에서 만약에 얘들아 이걸 쓰면 아까 답이 정답이죠. 1의 자리가 짝수면은 1의 자리가 짝수면 0 못 오잖아. 문제에서 살짝 달라지면은 답도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고요. 여기서 쌤이랑 경우의 수를 구했잖아. 근데 왜 곱하기 했어요? 더하기 안 하고? 동시에 한 가지 일이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 왜냐면은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만족한 다음에 얘네들을 만드는 이제 자연수를 가지고 온 거잖아. 얘네들을 만드는 자연수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로 해석해 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동시 나쁘지 않아. 그래서 곱하기로 써주면 됩니다. 이쪽부터 이제 뭐 아까 합의 법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죠? 혹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법 아나요? 위에 나와 있고 얘는 좀 암기를 할 건데. 그 약분 다 한 다음에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끼리 1씩 더해가고. 오, 좋은데요. 54의 약수의 개수는 일단 54의 소인수분해 할 건데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90만 봐도 숫자가 좀만 커지면은 씩 커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그냥 54나 그런 90 숫자들을 크게 뭐 곱하기 뭐로 바꿔줘. 좀 큰 숫자로.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7 말고 뭐 9구단 계산하는 것처럼 6, 9, 54로. 그럼 이게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왜? 얘는 2 곱하기 3이지. 얘는 3 곱하기 3이고. 그러면 2가 총 몇 개야? 1개. 3은 이 상태에서 암기야. 근데 왜 되는지 설명해 줄 텐데 솔직히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이 공식만 외워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기 할 거야. 8가지 나올 거야. 오케이?
됐어? 두 번째 99 해볼까? 그럼 90도 어떻게 쪼갤 거야? 큼직큼직하게. 19? 응? 그럼 10은 2 곱하기 5. 9는 3 곱하기 3. 그럼 2 몇 개? 1개. 3 몇 개? 2개. 5 몇 개? 1개. 그럼 뭐라고? 지수에 1씩 더해서 2, 3, 어우 12까지 됐습니까? 더하면 20개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왜 되는지 설명 한번 해줄 텐데 이해 못해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봅시다. 일단 8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4의 약수는요 1, 2, 3, 4 있냐? 없죠. 6, 9 이제 대칭일 것 같아. 6, 9, 54 3 곱하기 18 2 곱하기 27 1 곱하기 54 어때요? 8개 맞죠? 그럼 잘 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혹시 이 18은 이렇게 써진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숫자가 몇 개 사용된 거야? 2라는 숫자가 1개 사용된 거고 3이라는 숫자가 2개 사용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혹시 27은 3의 세제곱 맞나요? 그러면 3이 몇 개 사용된 거야? 3이 3개 사용된 거네? 그러면 2라는 숫자는 1로 갈까 그냥? 1이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진 거야? 이 소인수분해라는 건 소수인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가 1개 있고 3이 3개 있는 거야. 그 2 1개랑 3 3개로 조합을 해서 만드는 숫자들인데 그럼 1은 뭐랑 뭐 생겨? 1이랑 1? 근데 우린 2랑 3밖에 없어. 1은 2랑 3을 안 쓴 거야. 그럼 2가 안 썼다. 3은 안 썼다.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이거든요. 이건 이제 정의 내린 거야. 약속한 거야. 2의 영제곱도 1이고 3의 영제곱도 1이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숫자는 2랑 3을 안 쓴 거고 얘는 2랑 3을 골고루 쓴 거고 이 숫자는 3만 쓴 거죠. 다시 말하면 2는 몇 개 가지고 있어? 1개 가지고 있지. 근데 2를 1개 써도 돼. 맞지? 근데 뭐 해도 돼? 안 써도 돼. 근데 내가 2라는 숫자를 1개 가지고 있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두 가지가 돼버린 거야. 경우의 수가. 그럼 3의 3승은 왜 4가지로 바뀌었냐? 3을 3개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 썼어? 3개. 다 쓴 거지. 얘는 2개만 쓴 거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3을 1개만 쓴 거지. 얘는 3을 안 썼죠. 맞나요? 그 무슨 말이야? 3이 3개 가지고 있지만 3개 다 써도 되고 3개 다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1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늘어난 거예요. 4가지로. 이 지수에서 1이 추가된 게 1개니까 1개, 3개니까 3개에서 왜 1씩 추가됐냐?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씩 추가돼 버린 겁니다. 안 쓰는 경우도.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뭐 이해해도 되고요. 안 되면 그냥 외워줘도 돼. 알겠죠? 그럼 27번부터 볼게. 27번은 뭐 위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2가지 문제의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의 문제 안에 뭐냐면은 지불하는 그냥 금액이야.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혹시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딱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때? 돈을 지불하는 내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큰 게 2가지가 있어. 좀 구분이 돼? 국어 잘해? 어때? 못하죠?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좀 어렵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동전을 좀 활용해 보면은 너네가 혹시 110원이라는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방법의 수 따졌을 때. 어떻게? 100 더하기 10, 그치? 100원 1개랑 10원 1개 지불해도 되죠? 됐어?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1개. 오케이?
그럼 얘는 방법의 수가 2개인 겁니다. 됐어? 근데 금액의 수 볼까요? 너네 얘 금액 더하면 얼마야? 110원. 이 금액도 110원.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이잖아. 그럼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가지. 이 차이점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방법의 수 먼저 가볼 거고요. 방법의 수가 더 쉽습니다. 보자. 너네 생각을 해주세요. 너네 지금 주머니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1개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낼 건데 얘는 아까 약수 문제랑 똑같아. 뭔 말이냐면 너네가 6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낼 건데? 50원 더하기 10원 할 거 아니야? 그럼 뭔 말이냐? 나한테 동전이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4개보단 3개로 해보자. 그냥 분류.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있는데 이 60원이라는 구성은 100원짜리 썼어? 안 썼죠? 50원짜리 1개 썼죠? 10원짜리 1개 썼죠? 그 뭐냐? 3가지 분류로 봤을 때 개수 따지지 말고 3가지 분류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안 써도 된다는 거는 나는 100원을 1개 가지고 있지만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100원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죠. 그걸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2가지로 볼 겁니다. 아까랑 어때? 2가 1개 있을 때 약수 만들 때 2를 내거나 안 내도 되잖아. 쓰거나 안 쓰거나. 똑같아. 100원이 1개 있지만 이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금액을 쭉 깔아보면은 금액대를 쭉 깔아보면은 100원이 쓰인 것도 있고 안 쓰인 것도 있을 거야. 그럼 50원은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요? 3가지. 왜? 빵만 50원, 100원 3가지. 굿. 10원은요? 2가지. 혹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내가 동전을 4개 가지고 있지만 1가지 일로 지불하는 거 맞습니까? 뭐 할 거야? 곱하기 때릴 겁니다. 답 얼마예요? 12가지. 너무 잘 풀었다. 답 12가지. 땡. 너무 잘 구했거든? 답 12가지 땡이야.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응?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원 뭡니까? 안 쓰고 들어가 있잖아. 공집합 같은 경우. 1가지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돼요. 이게 금액의 수입니다. 방법의 수입니다. 알겠죠? 금액의 수도 또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방법의 수는 틀리면 안 되고요. 금액의 수는 틀려도 돼. 금액의 수 좀 더 어렵거든요. 알겠죠? 방법의 수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어려운 게 없어. 안 내거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1씩 늘린 다음에 곱하기 때려버리고 0원 지불하는 거 제외하면 빼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안 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밑에 문제 가볼게요. 밑에 문제에서 금액이 나올 것 같거든? 여기 볼게요. 금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금액대가 맞으면 그냥 다 1가지로 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 환전할 겁니다. 단위를 맞춰서 환전할 거야. 그럼 단위를 맞춘다는 거는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무리하게 50원짜리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100원대는 100원대끼리, 50원은 50원대끼리, 1000원대는 1000원대끼리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은 너네가 어떻게 환전할 거야? 50원은 1개 유지하고 100원짜리를 다 바꾸지 않을까요? 몇 개로? 어렵진 않죠? 몇 개? 500원짜리 3개 있고 100원짜리 3개 있대. 한 색이 몇 개? 18개. 1000원짜리 올릴까? 100원짜리 돈 취급 안 하는 거지? 18개. 그럼 잘 봐요. 푸는 방법 약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쌤이 이 금액을 환전했기 때문에 째랑째랑은 돈이 맞아요. 그럼 50원이 1개 있고 100원짜리가 18개 있어. 그럼 너네 만약에 750원 어떻게 만들게요? 100원짜리 7개, 50원짜리 1개. 만약 50원은 100원짜리 안 쓰고 50원짜리 1개. 1000원은 100원짜리 10개, 50원짜리 안 썼어.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이 50원을 쓰면 50대로 끝날 거고 안 쓰면 00으로 끝나겠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100원도 안 내면 50원 나올 수 있고 1개, 2개, 18개 낼 때마다
100의 자리가 쭉 바뀌겠죠? 얘는 19개 나올 겁니다. 1개부터 18개, 18가지랑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곱하기 38가지. 그럼 혹시 아까랑 풀이 방법은 거의 똑같죠? 환전하는 거 빼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런데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내가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18개 환전한 다음에 이제 19로 만들어서 한 번에 곱하려고 나올 수 없는 금액까지 세버렸습니다. 38개 안에는. 일단 마지막 말은 무조건 빼야지. 생각해야 돼, 항상 단. 근데 이 38가지 중에서 만들 수 없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찾으면 나머지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이 38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50원을 쓰거나 안 쓰거나 플러스 100원을 0개부터 18개까지 쓰는 거야. 그러면은 빵원부터 1850원까지 다 센 건데 빵원 제외해달라고 해서 한 개 뺐어. 근데 그러면 50원부터 1850원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동전을 잘 생각해봐, 너네가. 50원부터 1850원까지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 뭐 못 낼 수 있어, 너네? 10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500원짜리는 3개. 그럼 뭐 못 내? 얼마? 다시, 뭐 얼마? 예? 50원짜리 뒤에 한 개 있잖아. 뭐 못 내지? 어려워?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450원 못 내죠. 그럼 혹시 450원은 10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 1개 쓴 거네? 그럼 50원짜리 안 쓴 400원도 못 내겠죠? 뭔지 알아? 이해 갔어? 그럼 또 뭐 있어, 얘들아? 얘 말고. 얼마? 550원이요? 못 만들어 550원? 5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1개. 얼마? 900원 못 만들죠. 포인트. 여기 안에는 쌤이 100원짜리가 18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몇 개야?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3개이기 때문에 뭘 못 만들어요? 400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금액 못 만듭니다. 그래서 400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 다 빼야 돼. 900, 950원. 뭐야? 1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1개. 그럼 또 뭐 있어요? 100원짜리 4개에, 예? 100원짜리 4개에 500원짜리 2개. 그 다음은 더 안 되죠. 되나? 안 되는 거다. 여기까지. 몇 개 더 빼주면 돼요? 6개 더 빼주시면 돼요. 이게 금액이랑 방법의 차이입니다. 금액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아예 다른 내용,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던 내용이랑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보고 모르는 거 다 질문하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아까 서울에서 대전 찍고 부산 가는 거 걔랑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가고 싶대요. 그럼 나랑 A에서 C 가는 루트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나눠서.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A에서 C 가는 건? A에서 B를 지나서 갈 수 있죠. 굿. 또 A에서 D를 지나서 갈 수 있죠. 혹시 분류 법칙, 분류 규칙 두 가지 있었죠?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요. 빠짐없이 해야 돼요. 혹시 A에서 C 갈 때 이 루트 말고 빠진 거 있나요? 이 그림 봤을 때 이게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거여서 그냥 반바퀴만 돌면 돼요. 그럼 A에서 B 찍어서 C 가는 거랑 A에서 D 찍어서 C 가는 거는 두 개의 경로밖에 없어. 빠짐없이 센 거 맞고요. 두 번째, 위에 뭐였죠?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경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A에서 B 가면 위로 가는 건데 어떻게 이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나눈 거예요. 그럼 끝. 이거 두 개 풀어서 더해주면 돼요. 또 어느 것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분류해서 풀어줘야 돼. 오케이? 이건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왜? 아까 뭐였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거 동시에 호법칙이야.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해줘. 몇 가지? B에서 C 가는 거. 그렇지. 곱하면 8가지. A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D에서 C 가는 거
2가지 곱하면 6가지. 뭐 적고 있죠? 분류 법칙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더하기. 색칠하기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너네는 아주 괴롭힐 텐데 기본적인 문제 나오면 시험에서든 문제집에서는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냥 이거 얘들아. 4가지 영역의 색칠을 할 건데요. 쌤은 색깔을 4가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빨빨빨빨 색칠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싶대요. 같은 색을 2번 색칠해도 되는데 여러 번 색칠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대요. 인접하다. C 입장에서 인접한 거 뭐 있어 얘들아? 인접한 거 옆에 있는 거야. 알겠죠? D 입장에선 CB, A 입장에선 GB. 오케이? 잘했어. 그럼 이 문제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팁을 주자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그러면은 아까 C 많았었죠? 근데 B도 어때 얘들아? 3개죠?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색칠을 어떻게 해볼까? 아니야 그냥 색깔은 A, B, C라고 설정해볼게요. 그럼 4가지 중에 어떤 색깔 색칠해볼까? C 먼저 색칠해볼게요. 4가지 중에 1개 어디 영역 색칠해볼까? B 색칠할게요. C 영역 색칠했다. 알겠죠? 그 다음 먼저 색칠한 다음에 이제 또 인접한 영역이 C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게 실수하기 줄일 거야. 그래서 그냥 쌤은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색칠해볼게요. 그럼 잘 봐. A랑 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B를 색칠한 C는 색칠 못해요.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나머지 색깔 3개 남았지? 그럼 3가지 색깔 중에서 얘 색칠할게. 맞지? 뭐 색칠할래? 아무거나. 그럼 D 색칠하겠습니다. 왜? C는 A랑 B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C, D 색깔 못 칠하죠? 그럼 몇 가지 색깔 남았어요? 2가지. 그 중에서 A 색칠할게요. 됐어? 근데 D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B 색깔만 색칠할 수 있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죠. 왜? D는 우리 포인트가 인접한 영역만 피하면 돼요. 그럼 D 입장에서 인접한 영역이 C랑 A 아니야? 색깔이? 그럼 C랑 A만 못 색칠하는 거야. 누구? D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돼도 돼요. C, D, A, D로 색칠하는 거. 왜? 둘은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같은 색깔 색칠해도 돼. 정리하면 뭐였죠 얘들아? 제일 첫 번째 거 B 4가지 중에 1개. C 색칠했어. A는 인접해 있으니까 C 색깔 말고 B 색깔 말고 3가지 중에 1개. D. C는 B랑 A랑 인접해 있으니까 2개가 색칠한 색깔 말고 2개 중에 1개. 근데 D는 B, C 색깔만 피해주면 되기 때문에 A랑 같은 색깔 색칠해도 되고 남은 색깔 B 색깔 색칠해도 되고 2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4가지 영역에 색칠을 하는 건 1가지 1로 해석해주면 되기 때문에 4, 3, 2, 1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 얼마 나오나요? 48. 라스트죠? 이거 하고 잠깐 쉬어볼게요. 마지막 거는 이 수용도라고 나와 있거든. 문제 유형이. 얘는요 노가다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형도 그러니까 유형이긴 한데 쌤이 아까 뭐 색칠하기 유형은 뭐 인접한 영역부터 색칠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얘는 그냥 다 너네가 생각도 아니야.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쭉 다 세줘야 돼. 근데 왜 이제 수용도라는 이름이 붙었냐? 아마 이제 한자일 텐데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다 세주셔야 됩니다. 엄청 많죠? 맞죠? 이렇게 다 세줘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대표 문제 유형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얘 잘 보면 얘들아 뭐야? 자물쇠가 있어. A, B, C, D라는 자물쇠가. 근데 열쇠 몇 개 있어 얘들아? 4개 있어. 그럼 원래 이번 작업 뭐냐? A 자물쇠에 꽂는 열쇠 몇 가지 있어? 4가지 중에 1개, 4가지. 그럼 A 자물쇠에 꽂았네? 그럼 A, B, C 중에서 1개 빼고
세 가지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왜?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A 자물쇠에는 못 꽂는 열쇠가 있어요. 뭘 못 꽂아요? 읽어봐 천천히. A 자물쇠는 뭘 못 꽂죠? 열쇠를? 어떤 열쇠 못 꽂죠? A 열쇠 못 꽂아요. 왜? 꽂으면 열리거든? 알파벳 일치하면. 근데 뭐 하고 싶대? 열리지 않고 싶다고 했잖아요. 읽은 거 맞죠? 그럼 아까 뭐였어? 네 가지 열쇠가 있었는데 누구 못 쓴다고요? A 못 쓰네요? 그럼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가지도 안 됩니다. 다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의미가 B, C, D일 때 말하는 거고,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를 한다는 거는 B일 때 세 가지랑 C일 때 세 가지랑 D일 때 세 가지, 각각 세 가지가 나와서 3 곱하기 3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B일 때, C일 때, D일 때 여기 경우의 수가 B 자물쇠에 꽂을 수 있는 열쇠 경우의 수가 다는 아니고요.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왜? 직접 해보면 돼. 봐봐. 지금 B열쇠 꽂았죠? 그럼 얘 한정으로 뭐 남은 거야, 열쇠? A, C, D 남은 거 맞아요? 그러면 B일 때는 세 가지 맞아? 됐어? 근데 C 가볼게요. 그럼 C 꽂으면은 쌤 열쇠 뭐 남았어? A, B, D 남았지? 맞아? 근데 A, B, D 다 못 꽂는데 하나 버려야 되는데 B 버려야죠. 왜? B 열쇠 꽂으면 열리니까. D 열쇠 꽂아볼까요? 그럼 뭐 열쇠 남았어? A, B, C 남았지? 여기서 뭐 빼줘야 돼? B 빼줘야죠. 왜? B 열쇠 좀 열리니까. 아, 그렇지. 어때? 위에 건 세 가지인데 둘 다릅니다.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만 요대해 줄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유형, 가지치기 유형에서 기본적인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암기하는 게 있어. 숫자 조합이 딱 일정해요. 일단 근데 숫자 조합을 알려주려면 다 해줘야 되긴 하는데 빨리 해볼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따라와봐 얘들아. BA 썼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쓴 거 알파벳 말고 나머지 써주면 돼. 그럼 뭔 말이냐? BA 썼지? 그럼 이거 두 개 썼으니까 남은 알파벳 뭐 남았어? C 남았죠? 여기 C 써주면 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안 되는 거 있지? C 안 되죠. 왜? C 꽂으면 열리니까. 잘 안 돼. B, C 꽂았어. 뭐 남았어? A, D 남았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안 돼. A 거 안 되죠. 왜? B, C, A 뭐 남았어? D 남았지? D 꽂으면 안 되는데 열리는데. 여긴 DA밖에 안 돼요. 감 잡히십니까 혹시? B, D 썼어. 뭐 남았죠? A, C 남았지? 근데 A, C 또 안 되죠. C는 열리니까. 이런 겨. 다 어때? 쌤이 다 나눠서 다 생각한 거잖아. 오케이. 가볼게요. C, A 썼어. 우리가 지금 여기 B 지운 거거든요. C, A 썼으면 B, D 남았어. B, D 둘 다 될까? 안 되죠. 아, 왜 그래? C, A, B, D 안 되잖아요. 여기 D, B밖에 안 돼요. C, D 썼어. 뭐 남았어? A, B 남았죠? 근데 A, B는 어때? 다 되지. A, B든 B든 상관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거든요. 여기도 세 가지 나옵니다. 답은 총 9가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숫자 조합이 있어요. 봐봐. 4개의 보기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답은 9개야. 에? 뭔 소리야? 만약에 A, B, C에서 끝났죠? 3개 보기지? 그럼 답은 2개. 근데 A, B, C, D, E까지 나왔죠? 이 다섯 개를 여기 뭐 B, C, D 깔고 쭉 나머치기 해보죠? 얘는 5개짜리면 44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양심 있으면 학교에서 이거 낼까?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안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 낼 겁니다. 이 문제 유형. 이 유형에서도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얘랑 살짝 달라. 얘는 뭐야 얘들아? 자기 자물쇠에 자기 알파벳 못 넣는 거야. 무슨 유형인지 아시죠? 오른쪽 문제 살짝 다릅니다. 이 수영도 문제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이 숫자 조합이 항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5개짜리는 거의 안 나올 거고 3개 아니면 4개인데 지금 4개 나왔죠? 답은 9야. 오케이?
3개짜리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개만인데 뭐 1분 걸릴까? 1분 컷 해볼게요. A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 A 자물쇠 있는데요. 문제 똑같아요. 자기 자물쇠에는 자기 똑같은 알파벳 열쇠 못 꽂아요. A 자물쇠에는 B, C. 그럼 B, C, B 꽂았지. 뭐 남았어? A, C 남았죠. 근데 둘 중에 안 되지. 뭐 안 돼? B, A, C 안 되죠? B, C, A밖에 안 되지. C 꽂았네? 뭐 하나 남았어? A, B 남았죠. 뭐 안 돼? B 안 되지. B, C, A, B밖에 안 돼. 2가지. 됐어요? 그 다음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순열은 약간 약자, 줄임말로 약간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을 줄여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약간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 들어? 배치? 나쁘지 않은데요? 줄 세우기 어떠십니까? 순서대로 나열. 맞죠? 순서 지켜야 되고 쭉 세우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쌤이랑 이제 줄 세우기 쪽으로 개념을 잡아볼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5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얘들아? 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결국 사람이 보통 줄 세울 거고 5명이 줄 세울 거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해? 5자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5명 줄 세울 거니까 5명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줄 세우기 이제 첫 번째 자리, 뭐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누구 올까? 누구 올 수 있을까? 또 올 수 있고 B, C, D, E 다 올 수 있겠죠? 5명 중에 1명 오겠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그러면 A가 줄 섰네? 그럼 A가 또 여기 뒤에 줄 설 수 있어? 사람인데? 못 쓰죠? 맞아? A는 줄 못 씁니다. 줄 서버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4명 중 여기 어때? 1명 오겠죠? 4명 중에 1명이 여기 자리 갖고 싸우겠죠? 4명 중에 1명 올 겁니다. 그럼 끝이야, 뒤에. 뭐야? 3, 2, 1.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인간 맨 앞자리 세우는 경우의 수,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째 자리 세우는 경우의 수잖아. 근데 쌤이 이 5명 한 번에 줄 세우겠죠? 한 가지 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다 뭐 할 겁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5, 4, 20에 3이 6입니다. 120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5명 줄 세우기를 해석을 했을 때 5, 4, 3, 1 맞잖아. 그럼 얘를 항상 뭐 5명 줄 세우기만 했지만 뭐 3명 줄 세울 때랑 뭐 7명 줄 세울 때랑 뭐 4명 줄 세울 때랑 항상 4칸 쓸 수 없고 항상 뭐 4명, 3명 세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5명 줄 세우기, 뭐 몇 명 줄 세우기를 쌤이랑 기호로 약속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계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계승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쓸 거고요. 5명 줄 세우기는 쌤이랑 이렇게 쓸 거야. 기호는 느낌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읽을 거냐? 팩토리얼로 읽을 건데 앞글자 따서 5팩이라고 말할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라고 얘들아? 얘야? 얘 뭐야? 얘야? 알겠죠? 5명 줄 세우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얘를 항상 이렇게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쓰자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명 줄 세우기는 5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몇 명이냐 우리? 6명이냐? 6명 줄 세우기 몇 팩이야? 6팩. 3명 줄 세우기 3팩.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는 거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5팩이라는 기호는 여기 숫자에 어떤 숫자가 올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5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하기입니까? 1까지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은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팩 음이 뭐라고요? 음이 뭐라고요? 4명 줄 세우기. n명 줄 세우기는 이 숫자 인원 줄 세우기는 n 팩토리얼 4팩 올 겁니다. 오케이? 계산 방법은 뭐라고?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기. 왜 그러는지 알겠죠? 방금은 외운 거고. 의미를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4명이 있는데 아니 4명 줄 세운 다음에 자리 몇 개 필요해? 4개. 누구 올래? 4명 중에 1명. 1명 줄 섰으면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은 맨 끝에 4, 3, 1. 한 가지 일이니까 곱하기. 끝이야 이게. n명 줄 세우기. 알겠죠? 중요합니다. 이 수능과 조합 단어 나오면은 이런 팩토리얼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처음 배우는 기호 용어니까 기억해 주시고 뭘 읽는다고요? 5 팩토리얼로 읽을 건데 줄여서 4팩, 5팩. 알겠지? 그럼 보자. 지금은 이제 뭐만 한 거냐면요. 특정 인원 n명 줄 세우기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n팩으로. 맞죠? 그러면 항상 이 인원들 다 줄 세워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냐 이번엔 우리 반 6명 중에서 2명만 줄 세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6명 중에도 2명은 줄 세울 건데 그럼 아까 해본 것처럼 결국 줄 서는 인원은 몇 명? 2명. 그럼 자리는 몇 개? 2명 줄 세우기가 2개 필요하죠. 2명만 줄 세울 건데 인원은 6명. 여기 누구 올게요? 6명 중에 1명 좋아요. A 줄 섰다. 나 A 못 쓰죠 이제? 5명 중에 1명이 여기 줄 서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야. 어디 상 받으러 가는 겨. 6명 중에 1명이 싸울 거고요. 5명 중에 마지막 1명이 되도록 싸우겠죠?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6, 5, 32로. 됐어? 그러면 여기 숫자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7명 중에 3명 어떻게 뽑을까요? 자리 몇 개? 3자리. 누구?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계산은 너네가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제 기호로 쓰겠죠? 그래서 일단 이 숫자 기호 써주고 저 알파벳 한번 해석해 줄게요.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쌤이랑 기호 어떻게 쓸 거냐? 7, P, 3이라고 쓸 건데요. 이 P는요. 오늘 배우는 순서대로 나열, 순열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영단어가 permutation이라는 영단어여서 그냥 앞에 딴 거야. P로. 알겠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쌤이 경우의 수는 중딩 때 배운 거라고 했고 순열이랑 또 뭐 배운다고 했죠? 조합 배운다고 했거든요. 조합은 여기 알파벳 차이입니다. 야, 이제 이 시험 범위가 P 아니면 C 쓰는 거야. 당연히 계산 방법 의미 다르겠죠. 근데 바꾸는 게 P 아니면 C 쓰는 겨. 그래서 오늘 배우는 P를 잘 해석하고 이해해 주셔야 그 다음 C가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P는 오늘 배우는 순열이고요. 순열 뭐야? 그냥 사람 줄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다 얘들아. 같은 말이야. 그럼 혹시 아까 계산 어떻게 했었죠? 3명 줄 세운다고 했고 누구 오기로 했었죠? 7, 5명 중에 7명 중에 1명. 1명 줄 섰으니까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의미인 건 알겠는데 항상 이 숫자, 이 기호 나오면은 얘로 해석해서 얘를 이렇게 풀기 어렵잖아. 잘 보면요. 여기 앞에는 시작입니다. 뒤에는요. 개수예요. 그러면 7P3이라는 말은 해석도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자고요? 시작이랑 개수야. 그럼 7P3은 위에 거 해봤잖아. 근데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얘 계산 방법 8, 7 8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그 다음에 의미 8명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기 잘했어. 그래서 이 기호를 조금 이제 잘 써줘야 되잖아.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 P 쓰고 조금 뭐 대문자까지는 아니고 소문자 좀 대문자긴 한데 뭐 대문자 소문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소문자도 쓰긴 하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랑 다르잖아. 숫자를 조그맣게 써줘야 돼. 양 끝에.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해보자 이제. 당연히 여기 숫자는 엄청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n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m, n 그 다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숫자 알파벳 조합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n이랑 보통 r이 많이 나옵니다. n이랑 r이 그냥 알파벳이야. 알겠죠? 그래서 r은 왜 그런지 n도 잘 모르겠다. 왜 n이랑 r이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쓰니까 그냥 쓰니까. 알겠지?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뭐라고요? n, p, r로. 알겠죠? 그래서 저 기호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 말이야 얘들아. n부터 시작해서 쭉쭉 작아지는데 몇 개, r개.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열이야. 오케이.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질 좀 공부하겠죠? 오케이. 성질 가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np, n은 얼마일까요? n제곱? 의미 한번 해석해볼까요? 그 N 아쉽네. n? 그렇죠. n팩. 왜?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잖아. 6명 중에서 6명 다 뽑아서 줄 세우는데 그냥 6명 줄 세우기 아니겠어? npn은 n팩입니다. 느낌표 아니고요. 알겠죠? 느낌표라고 하면 덜 배운 게요. 알겠지? 팩토리얼. 팩. 알겠죠? 두 번째. 그럼 혹시 얘는 뭐 성질까지는 아닌데 np1은 얼마 같아요? np1? 6명 중에서 한 명 뽑을 거야. 그러니까 한 명 뽑아서 줄 세운다는 건 한 명이 줄 서지냐? 한 명 쓰는 걸 줄 세운다고 하나? 그냥 뽑기 같은 거긴 해. n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줄 세운다. 뽑는 거야. 몇 명 있어? 그치? n명이겠죠. 6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줄 세우기 6명. np1은 n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np0 어때요? 0 1 n팩 1입니다. 약간 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공집합처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한 개로 세야지. np0도 아무도 줄 세우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np0은 1로 약속한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얘는 방법이 없어. 이해도 선생님 못 시켜줘. 그냥 정의 내렸습니다. 0팩 뭐일 것 같아? 1 봤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너네가 식도 못 쓴다? 0팩? 왜? 팩토리얼 뭐였지 아까?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자기 자신이 0이야. 근데 0부터 1까지 갈 수 있냐? 하나씩 줄어들면서? 0 줄어들면 뭔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2. 1이 와, 안 와. 안 오잖아. 계산이 아예 안 돼. 근데 1로 약속했어. 됐습니까? 성질. 오케이. 외우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나? 맞죠? 지금 엄청 급한 건 아닌데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외워주셔야 되고요. 박스 문제로 분명 문제집이 나올 건데 뭐냐면은 NPR을 오늘 배운 순열을 약간 팩토리얼로 바꿔놨어. 계산 방법을 팩토리얼로. 근데 어떻게 쓸 거냐? n팩을 어떻게 갔어? 혜준이 배웠구나. 근데 왜 이렇게 못해? n-r팩으로 써주면 됩니다. npr은 n-r팩분의 np고요. 얘는 해보면 돼 얘들아. 뭐 했냐 우리 아까 뭐 할까? 숫자 큰 거 필요 없고요. op 2 가볼까요? op 계산 어떻게 하려고 했죠? op 우리 이거 말고 그냥 계산하는 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op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5, 4, 20. 그런데 위에 거랑 값이 똑같아. 어떻게 한 겁니까? 5팩을 뭐로 넣는 거야? n-r팩으로 그럼 얼마 나옵니까? 3팩 맞습니까? 그러면
5팩, 3팩 의미 뭐야?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럼 공통이 있지 않아? 3, 2, 1, 3, 2, 1. 맞죠? 그럼 지워지면 뭐가 남습니까? 5, 4, 20만 남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좀 나온 건데 뭐 저기 써있긴 하지만 OP7 가능한 값인가요? 안 돼. 왜 안 되지? 뭐라고? 숫자를 오버해서 그럼 좀 더 순열의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 의미 맞긴 해. 5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7명을 못 뽑죠? 5명밖에 없는데. 맞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 P에서는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보다 클 수 없어요. 같아도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 거고, 뒤에 대표 문제 가기 전에 유형을 몇 개 알려드릴 거고요. 그 유형으로 문제를 거의 다 풀 겁니다. 알겠죠? 거기를 벗어나는 거 없을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5가지 공부할 거여서 탑 5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웃하도록. 우리 수능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줄 세울 건데 그 사람 중에서 이웃해서 줄 서는 사람이 있대요. 이웃해서 줄 서는 사람. 일단 5명 세팅해 볼게요. 5명 줄 세우기 몇 가지라고 얘들아? 5팩. 어렵다. 5명 줄 세우기 어떻게 해? 5간 세팅해서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그거를 항상 할 수 없어서 5팩으로 암기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 돼. 5명 줄 세우기 5팩. 3명 줄 세우기? 오케이. 알겠죠? 계산 방법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럼 간다. 이웃하도록은 A, B가 이웃해서 줄 서보겠습니다. A, B가 이웃해서 줄 서볼게요. 그럼 잘 봐야 되나? 이웃하다는 건 줄 서는 과정에서 줄은 붙어 있어야겠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명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도록은 뭐 할 거냐면은 묶어서 풀 거야. 묶어서. 그럼 A, B가 한 명, C, D, E 몇 명? 4명. 오케이. 4명이네? 4명 줄 세울 건데 4팩. 그럼 4팩이 끝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4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 A, B는 A, B도 되고 BA로 줄 서도 되지 않아? 그럼 항상 A가 앞에 서야 돼? 그냥 붙기만 하면 돼. 맞지? BA로 줄 서도 돼요. B, A, C, D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야? 묶은 인원 줄 세우기도 가져야 돼요. 몇 팩입니까? 2팩. 그렇지. 잘하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4팩. 4, 3, 2, 1. 2팩은 2, 1, 2, 24, 48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팩토리얼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암기해주면 더 좋아요. 5팩까지만 암기해 주십시오. 5팩. 그래서 거꾸로 올라갈 건데요. 2팩 몇 가지? 2, 1, 2가지. 3팩 몇 가지? 3, 2, 1, 6. 4팩 몇 가지? 4, 3, 2, 1, 24까지. 뭐 하고 있냐, 얘들아? 3팩은 2팩에 3 곱한 거고, 4팩은 3팩에 4 곱한 거잖아.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5팩은 여기다 5 곱해주면 되잖아. 몇 가지입니까? 120까지. 그래서 뭐 6팩, 7팩도 나올 수 있지만 걔네들은 5팩까지 구해주신 다음에 암기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숫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4개 암기해 주시고요. 예, 계산할 겁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로 가보자 그냥. 오케이. 5명 줄 셀 건데 얘들아, A, B 이웃, C, D, E 이웃 하고 싶대요. 총 몇 명? 그렇지. 이웃하는 사람 뭐 하기로 했어, 선서가? 묻기로 했으니까. 그럼 항상 2명 이웃하고, 2명 줄 서고 싶대. 몇 가지? 2팩이니까. 맞죠? 잘했어. 이웃하는 건 얘네들끼리 또 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웃한 인원 줄 세우기 추가해 주십시오. 2팩, 3팩. 그렇지.
계산해주세요. 2팩 2, 2팩 2, 3팩 6, 2, 2, 4 곱해주면 돼. 2, 2, 6. 오케이, 됐어.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묶어서 인원수 줄여주시고요. 묶은 인원, 안에끼리. 안에서 곱하기 한 거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이웃하도록 공부했잖아. 뭐 할까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은요. 뭐 할까 한서가? 칸막이 해서 줄 세울 겁니다. 칸막이. 무슨 말이냐면은 쌤이 지금 A, B를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럼 A, B가 지금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칸막이가 될까요? A, B가 이웃하지 않고 싶은데 칸막이를 세워서 A, B를 사이사이 넣을 거예요. 나머지 인원이 칸막이가 돼주면 됩니다. 나머지 인원이 무슨 말이냐? A, B를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A, B 말고 나머지 누구? C, D, E가 칸막이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칸막이 먼저 세팅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칸막이 먼저 줄 세워주세요. 응? 3팩. 그 다음에 너네가 이 사이사이 공간을 해석해줘야 하기 때문에 3명 줄 세우기 쓰세요. 이런 경우 맞습니까? 3명 줄 세우기? 그러면 사이사이가 어디냐면 여기 사이사이 맞죠? 근데 4명, 이 내 공간에 4명 줄 세우는 거야, 우리? 아니죠. 여기 사이사이 누구 줄 세우는 거야? A, B 줄 세우는 거죠. 4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뭐 해주면 돼? 줄 세우면 되죠. 그럼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 기호 뭐였죠, 아까? 4, P, 2였죠.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A, B도 줄 세우면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맞아? 따라오고 있어? 3팩 얼마라고요? 3, 1 4P 뭐라고요? 4부터 시작해서 2개 4, 3, 12 됐어요? 이쪽 유형은 쌤이 알려준 포인트만 집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빨리 가볼게. 그 다음 문제는 남녀 교대로. 얘는 조금 할만한데요. 뭐냐면은 쌤이랑 남자 3명, 여자 2명 줄 세울 건데요. 5팩이 아니고요. 남녀 교대로 줄 세우고 싶대요. 그럼 남녀 교대로 줄 세우려면 어떻게 줄 세야 되냐? 남자 3명, 여자 2명이면 남녀 남밖에 안 되잖아? 이건 왜 그래? 남자가 한 명 더 많으니까 남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 여부터 시작해버리면은 여남에 여자 없잖아. 남자가 무조건 줄 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럼 남녀 교대로가 아니야. 남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녀 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남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5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남자가 여기에 줄 서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1, 3, 5 자리에? 남녀 남밖에 안 되잖아. 남자가 여기 이 사이에 줄 서버리면 교대가 안 되고 더구나 여자도 교대가 안 돼. 그래서 남녀 교대로 문제에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남자가 3명, 한 명 더 많으니까 1, 3, 5에서 줄 설 수밖에 없고 여자는 2, 4에서 줄 설 수밖에 없죠. 그럼 뭔 말이냐? 남자 여기 3자리에 줄 세우면 돼. 그럼 남자 3명을 여기 3자리에 줄 세우면 돼. 몇 팩이야? 3명을 3자리에 줄 세우기. 3P 3이니까 3팩이겠죠. 여자 2명을 2자리에 줄 세우면 돼요. 2P 2니까 2팩이죠. 이해 갔어요, 혹시? 다 문제 유형이야? 알겠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혹시 여자를 한 명 더 늘리면 남녀 여자. 그럼 여자가 여기도 쓸 수 있네? 다시 말하면 남자는 1, 3, 5, 여자는 2, 4, 6 자리에 줄 설 거니까 세 자리에 3명, 세 자리에 3명, 3팩, 6, 6에 36입니다. 그런데 남자 대 여자 셋이면은 남녀만 되나? 뭐도 돼? 여남 되죠? 순서가 바뀌는 거. 이 경우도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여자가 1, 4, 5 자리에 줄 서기. 남자가 2, 4, 6 자리에 줄 서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같으면은 2개 경우 있어.
알겠죠? 인원수가 적으면 아까처럼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인원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36, 36, 72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보기를 수정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지우자. 뭐냐면 네 번째는요. 뭐뭐 사이에 가족들 데리고 올 겁니다. 엄마, 아빠, 형, 나, 동생. 영화관에 같이 갔는데요. 5자리를 쭉 예매했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서 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이예요. 아빠랑 엄마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서 줄 서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로 풀 거냐? 박스 이용해서 풀 겁니다. 박스. 그럼 누굴 박스에 넣냐? 당연히 엄마랑 아빠랑 한 명이 들어갈 그 위치를 박스를 채워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5 가지고 왔잖아. 그럼 자리 2개 남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랑 약간 비슷해요. 솔직히 묶어서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같은 느낌이긴 해. 일단 박스 이용해서 문제 풀 거고요. 무슨 말이냐? 같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몇 명으로 봐주는 거예요? 3명. 왜? 이거는 뭐 바뀌면 안 되잖아. 무조건 엄마랑 아빠 사이에 한 명 있어야 되잖아. 맞죠? 1명, 2명, 3명 맞습니까? 3명 줄 세우기 이해가? 됐어? 그럼 3패. 됐죠?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제 너네가 이 박스를 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박스가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엄마랑 아빠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항상 여기 자리에 줄 서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줄 설 수 있어?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몇 가지예요? 2 가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 동생이 앉을 것 같지만 누구도 앉을 수 있겠죠? 3명 중에서 1명 앉겠죠.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끝. 그래서 박스 먼저 해줘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 문제는 박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스 채우면은 나머지 인원 돌리는 거는 지금 다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적어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혹시 적어도 들어본 적 있나요? 적어도 뭐 한 명 이상 뽑자, 뭐 2명 이상이다, 뭐 이런 문제 있는데 적어도라는 건 쌤이랑 어떻게 접근할 거냐? 여사건으로 풀 겁니다.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여사건 여집합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여집합은 A 연대 잘 봐요. 여집합은 A 연입니다. 근데 쌤이랑 궁금한 건 뭐예요? 적어도니까. 그러니까 적어도가 내가 궁금한 A라는 사건의 A라는 집합의 원소고요. 개수고요. 여사건이 내가 궁금하지 않는 거야. A 여야. 오케이? 근데 NA를 궁금한데 뭘 활용하자고요? NA 여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 풀리나 다? 아니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랑 누가 필요해? 그렇지. 답은요. 전체에서 6건 뺄 겁니다. 우리는 이거 2개 구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너네가 구해야 될 게 많기도 하고 6건이 보통 구하기 더 쉬워요. 그래서 6건 이용하는 문제, 이 적어놓은 문제는 이 NA 여가 얘보다 더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얘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문제인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는 자, 한번 써볼게.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랑 아빠가 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랑 아빠가 줄 서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5명 줄 서일 거니까 5칸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문제의 말뜻이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 아빠가 줄 선다는 거는 어떻게 줄 서도 돼?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 아빠 줄 선대. 그럼 어떻게 줄 서도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때? 얘 영화관 앉았어.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양쪽에 줄 서도 됩니다. 이 의미가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거는 한쪽만 줄 서도 되고요.
두 쪽 다 엄마 아빠가 줄 서도 돼. 이해 갔어요? 이해 되는 거야? 그럼 뭐도 되겠어? 이 문제 말 그대로 엄마 한쪽에 줄 서면 여기는 자녀들이라고 할까? 자식들 우리.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들 줄 설고 여기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줄 서면 돼. 이 세 가지 의미가 되는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게. 오케이? 근데 쌤이 뭐라고 했어? 이 문제는 얘가 구하기 어렵다니까. 뭐가 쉽다고요? NA여가 쉽다고요. NA여 한번 구해볼까요? 무슨 말이야? 얘의 반대말.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 아빠가 줄 서는 거의 반대말은 양쪽에 엄마 아빠가 안 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만? 자식들로만, 자녀들로만 줄 세워버리는 거죠. 이 경우가 NA여고요. 이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뺄 겁니다. 그럼 전체는 몇 가지인데? 몇 명 줄 세우기? 5명 줄 세우기. 전체도 쉬워요. 그럼 잘 봐. 전체는 자 5초 만에 구했고 NA여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사실상 한 개 구하는 거 맞죠? 왜냐면 전체 쉬우니까. 자녀만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몇 개 구해줘야 돼? 3개. 그럼 뭐가 편해 당연히? 얘가 편하잖아. 이게 6건 문제의 보통 문제야. 여러 개 구하는 것보단 NA 여러 하나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얘 설명해주고 뒤에 못 본 대표 문제는 다른 방법 강의 보내주던지 할게. 그 다음에 그쪽 대표 문제는 틀려도 쌤이 다시 풀어줄게. 다음 시간 토요일에. 알겠죠? 지금 시간 좀 애매하네. 잘 봐요. 이거 해석 잘 해줘야 되고 뒤에 문제 보면은 진짜 마지막에 뭐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거 초록색만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제발. 알겠죠? 시간 나면 좀 풀어주긴 할 텐데 일단 가볼게요. 얘 한번 해석해볼게. 나랑 일단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풀 거냐? 전체랑 6건 여기서 풀 겁니다. 전체 구해볼게요. 전체 얼마라고요? 5명 줄 세우기. 몇 팩? 5팩. 5팩 얼마였죠? 아까 외웠어? 120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NA 여 구해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구해주면 돼요. 양쪽 끝에 누구 줄 설 거야 우리? 자녀들 줄 세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녀 몇 명 있어? 형, 나, 동생 3명 있지. 3명 중에서 양쪽 끝에 앉으려고 싸우겠죠?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3P 해석돼? 그럼 3P님이 앉은 거다? 뭐 누구는 앉았겠지만 일단 자식 중에 2명 앉은겨. 맞죠? 그럼 형이랑 나 앉아볼게. 그럼 여기 3자리 남았잖아. 우리 가족 5명이니까. 그럼 3자리엔 누구 줄 세울 거야? 엄마, 아빠, 동생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서면 되죠. 몇 가지입니까? 3팩. 오, 굿. 3P2 3부터 시작해서 2개. 3, 2, 6. 3팩이랑 3P랑 똑같은겨? 왜? 얘는 1 곱해진 거고 얘는 1 안 곱한 거잖아. 근데 1은 효과가 없죠? 똑같아. 6, 6이 36이야. 됐어요? 그럼 NA여가 36이다. 120에서 빼주면 되죠? 몇 가지입니까? 84가지입니다. 답은 84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6건 여기서 푼 거고요. 두 번째는 NA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가보자. 1번. 1번은 뭐 해야 되나? 엄마 아빠가 양쪽 끝에. 그러면은 이제 양쪽 끝에 엄마 아빠가 줄 설 건데 그러면 2명이 2자리에 줄 서는 건데 이게 지우자 그냥. 엄마 아빠 2명이 양쪽 끝에 줄 서는 거야. 2명이 2자리에 줄 세우기. 몇 팩이야? 2팩. 그 다음에 가운데 누구 앉을게요? 자식들. 형, 나, 동생 3명 줄 세우기. 3팩.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왼쪽에는 엄마 아빠, 오른쪽에는 자식들. 그럼 왼쪽에 엄마 아빠 줄 설 거지.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앉을게요? 엄마 앉아도 되고 아빠 앉아도 돼. 2가지. 오른쪽은 3명 중에 1명.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쌤이 이렇게 다 끊어서 풀고 있긴 한데 문제의 조건은 일단 만족한 거야. 엄마 아빠 왼쪽에 쓰고 자식 중에 1명 오른쪽에 쓰고 그럼 나머지 3명 뭐 엄마가 됐든 나머지 자식 2명이 됐든 그 3명을 3자리에 줄 세울 거니까 3팩. 근데 혹시 이 3번은 2번이랑 어떤 느낌 드십니까? 위치만 바뀐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왜 3팩이었죠? 자식 3명 중에 1명. 왜 여기 2팩이었지? 엄마 아빠 2명 중에 1명 줄 세우기. 나머지 3명
줄 세우기 3팩. 2번, 3번은 대칭 맞아? 그냥 위치 바뀐 거여서 다 똑같아요. 2, 6, 12, 6, 6, 36, 6, 6, 36, 72, 12 더하면 84 나옵니다. 이게 6건 의미야. 오케이? 뭐야? 그냥 3가지일 수 있고 뭐 2가지일 수 있고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도 구하기 쉽고요. 6건도 구하기 쉬워서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거 말고 궁금하지 않은 걸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최대한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볼게요. 몇 쪽부터입니까 우리? 124부터 940번부터 고마워요. 봅시다. 지금 회원이 10명인데요.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래요. 뭐야? 지금까지 배운 거야. 이것도 없었는데? 얘는요. 혹시 회장, 부회장, 총무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때요? 다르죠? 왜? 얘 회장 누구야? A. 얘 회장 누구야? C. 이 회장도 다른데? 다시 말하면 자리가 3개 있는 거고요. 몇 명 있어요? 10명 있죠. 그냥 여기 자리 들어가면은 뭐 시험 뭐 생기부에서 좋은 점수를 준대. 가산점을 준대. 그래서 누구나도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싸우겠지? 10명 중에 되고 싶은 사람 10명 중에 1명. 회장 되는 애는 부회장 못 되잖아. 회장 제외하고 9명 중에 1명. 총무 회장 부회장 제외하고 8명 중에 1명. 그냥 10P3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됐어요? 봅시다. 선생님 3명, 학생 4명 이웃하게 하고 싶네. 누구를? 선생님끼리. 그럼 이웃하는 거 어떻게 풀어질까? 묶어. 그럼 누굴 묶어? 이웃한 사람을 묶는 거죠. 선생님 3명 묶겠습니다. 학생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총 몇 명으로 보자고요? 그렇지. 그 다음 뭐 하자고? 이웃한 애들 줄 세우자고. 여기까지 하면 솔직히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 5팩 뭐였죠? 외워야 돼? 120까지. 3팩은 6가지. 3이 1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냥 이 푸는 법만 알면은 기본적인 문제 솔직히 이거 숙제하는데 별로 안 걸릴 수도 있어, 얘들아. 그냥 너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 말고 기본적인 문제는 푸는 방법만 알죠? 솔직히 1분 컷? 얘 봅시다. 배우들, 가수 둘인데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대요. 이웃하지 않는 거. 칸막이. 그럼 가수가 따로 앉고 싶은 거니까 누구로 칸막이에 세워야 돼? 반대. 직업. 배우를 줄 세워줘야겠죠. 그럼 배우 2명 줄 세울까요? 몇 팩입니까? 2명 줄 세울 거니까 2팩. 그럼 사이사이 몇 개 2명 줄 세웠으니까 사이사이. 여기 2명 줄 세운 거야. 여기 봐야지. 3개. 그럼 다시 뭐야 얘들아? 3자리 중에서 2개 뽑아서 거기에 가수 줄 세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3, 4, 3이 6에 2니까 12. 좋아요. 남녀 번갈아내. 근데 이거 아까 예시랑 똑같죠? 뭐였어 얘들아? 인원수가 맞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했잖아. 뭐였어요? 남녀, 남녀, 남녀. 여남, 여남, 여남.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줄 설 수밖에 없고 그때 줄 설 때 어차피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 3명 줄 세우기, 여자 3명 줄 세우기. 아까랑 똑같아요. 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한번 해주시고요. 54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몇 팩? 여기까지 보면 6팩, 6명 줄 세울 거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뭐래? 6명은 줄 세울 건데 뭐래? 양쪽 끝에는 남학생 오고 싶대요. 그럼 양쪽 끝에 뭐 존나 무지. 남학생 4명 중에서 양쪽 끝에 앉으려고 설려고 싸우겠습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겠죠. 4 P 2. 그럼 여기 줄 섰다. 이미 얘들 끝났다. 그럼 여기 가운데 조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남은 4명 그냥 줄 세우기. 남은 4명 줄 세우기. 4팩 끝. 4P 얼마였죠? 24. 4, 3, 1이니까 4P는 4부터 시작해서 2개. 12.
뭐뭐 사이에 나왔다 얘들아. 잘 보자.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두 명이 앉고 싶대요. 사이의 문제는 박스. 몇 명 박스? 4명 박스. 그 다음에 6명 줄 설 거니까 2명 박스 먼저 태워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지수와 미영이 사이니까 지수와 미영이는 양쪽 끝에 줄 서야겠죠. 지수 미영이면 됩니까? 아니죠. 뭐도 돼요? 미영이 지수까지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좋아. 얘네들 지들이 산 거 준대. 그럼 여기 두 자리 갖고 싸울 거니까 지수와 미영이를 제외한 4명 중에서 2명이 싸우겠죠?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4P. 됐어? 여기까지가 쌤이랑 뭐 구한 거야, 얘들아? 박스만 구한 거야, 네 번만. 됐어? 그러면은 박스 끝났다. 몇 명? 3명. 3명 줄 세우기. 3패 끝. 2, 4, 3, 12. 3, 2, 6. 12, 12. 응, 3개. 일단 볼게요. 자, 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수월책. 얘는 아까 설명해줬기 때문에 바로 6건 풀겠습니다. 잘 봐요. 문제 해석하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수월책이라는 거는 소설책, 만화책, 만화책, 소설책, 소설책 이거야. 그럼 6건은 양쪽 끝에 뭐? 만화책 넣는 게 6건입니다.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게 양쪽에 만화책 넣는 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구해볼게요. 뭡니까? 전체 5건 줄 세우는 거. 5팩. 뭐 뺄 거야? 양쪽 끝에 만화책 줄 세우는 거. 근데 만화책 3개 있거든요? 3건 중에서 2건을 뽑아서 양쪽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몇 팩입니까? 몇 가지야? 3P, 2. 그 다음에 여기 안에 3가지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만화책 쌤이 2개 세웠죠? 그럼 몇 건 남았어? 소설책 2건이나 만화책 1건. 총 몇 건이야? 3건. 3건 3자리에 줄 세우기. 5팩 몇 가지라고요? 120가지. 3P는요? 6. 3팩은요? 6. 36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65까지 하고 오른쪽 사전식 배열은 그냥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죠? 보자. 0, 1, 2, 3, 4에서 봐봐 이게 5개 숫자가 있는데요.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래요. 그럼 4개를 세팅해 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베이스가 홀수이고 싶대요. 오케이. 그럼 잘 보자. 여긴 정해져 있네. 누구밖에 못 와. 3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2가지밖에 못 오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2가지 중에 1가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없애줘야 돼요. 1을 썼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앞자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수 개수를 만드는 건데 조건을 만족해 주시고요. 1000의 자리부터 뭐 3자리면 100의 자리부터 5자리면 만의 자리부터 채워주면 됐는데 1000의 자리부터 채울 건데요. 남은 숫자가 0, 2, 3, 4 남았습니다. 그럼 4개 중에 몇 개 쓸 수 있을까? 여기다가 3개 왜? 0 못 오죠. 이런 숫자가 4자리야? 123인데 3자리잖아. 맞죠? 0 못 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럼 0을 지우고 3개 중에 1가지 쓸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3 썼다? 그러면 이게 100의 자리는 2, 4밖에 못 오나? 0도 다시 올 수 있죠. 0을 왜 뺀 거였어? 아까 1000의 자리만 못 와서. 그럼 이제 앞자리 맞춰주죠. 그럼 끝났어. 3개 중에 1개 쓰고 막 0 썼어. 그러면 10의 자리는 나머지 2개 중에 1가지 써주면 되겠죠. 3, 3, 2, 2.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가지 풀이 더 있는데 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1, 3 중에 1가지 넣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무슨 풀이 방법이냐면은 여기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무시하고? 0 무시하고. 그럼 0을 무시한다는 거는 1, 3 중에 하나 썼고요.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죠. 4개 중에 1가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아요. 4개의 숫자로 3자리 배열할 거니까 3가지, 2가지 가지고 와서 몇 가지냐? 12에 4하면 48인데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안 돼? 앞자리가 0일 때 안 되죠. 0 깔고 똑같습니다. 0 깔고 1, 3 중에 하나 와줘야 되니까 여기는 0 썼고 1 썼으니까 3가지 중에 1개. 나머지 2개 중에 1개. 3, 2, 2, 12 빼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럼 무슨 느낌이냐? 얘는 그냥 다 가지고 와놓고서 안 되는 거 빼주기. 얘는 안 되는 거 생각해서 먼저 제외하고 구해주기. 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죠?